그 국회의원들이랑 컨택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제가 김연아 의원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벤처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를 모으라고 그랬어요. 벤처가 가장 출소하는 거냐면 남이 했던 걸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실패인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실패 사례만 모아도 실패율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물어봤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 적을 것 같죠? 정부에서 돈 받았잖아요. 적어도 그 실패 사례를 잘 적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수해주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우리는 성공 어때요? 성공 사례. 성공은 얘기 안 해도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움직여본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벤처들의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성공한 일들이 아닌 실패 사례까지 합쳐보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안타깝게 하죠. 그래서 또 뭐 초창기 시작하는 이제 저쪽으로 이어폰 기업들 지금 관심 예정인데 네. 쪽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게 리서치 쪽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런 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는 그렇죠. 그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죠? 벤처 클라우드 컴퓨터 리서치 하시고 계시다니. 아 뭐냐면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시는데 런칭을 지금 준비 중이신데 벤처 하시는 분들 우리처럼 벤처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리서치 데이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포함하시면서 도와주시면 파이팅. 그건 아니에요? 아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얼마 전에 이제 홍합대를 가서 네네. 그 일본 프레젠테이션 네. 어쨌든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저는 에듀테크가 관심 분야의 학생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경력직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쪽으로. 근데 뭔가 지금부터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들을 모아가서 나중에 좀 저만의 그런 강점이 되고 싶은데 어떤 형식의, 그러니까 어떤 목차들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좋을지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에듀테크면 어떤 에듀테크 워낙 많으니까 어떤 쪽으로 테크를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테크의 분야에 대해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앱이나 웹 같은 테크를 말하지는 않고 적어도 VR,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세 분야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VR,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인 거잖아요. 본인이 필요한 그 교육 콘텐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모든 분야 다? 아직 비전만 정해서 저는 그러니까 테크를 통해서 교육이 아니었던 영역의 교육에 들어와서 정말 모든 것이 교육이구나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한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방법들 얘기했던 VR이나 증강인증 이런 것들 또는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오면서 뭔가 테크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혹시 무크라고 아시죠? 네. 무크 어떠세요? 무크 서비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지금의 차이를 좀 보면 무크 지금도 막 활발한가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지속성이나 내적 동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육은 테크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무크를 처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탠포드나 뭐 이런 대학교 컨텐츠 올라오면 다 죽었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마어마하겠구나. 근데 어때요? 결론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기부여가 온라인이 갖고 있는 아직 그게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같지 않고 그게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테크보다 아까 얘기했던 테크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교육을 어프로치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다지는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이 누군가에 되게 깊게 들어가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약간 그런 심리적인 그냥 성격? 천성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서 테크를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보완될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그런 거 계속 관점을 갖고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를 보면 시장에서 지금 교육 시장이 저희도 그렇지 잘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이나 AI 얘기하셔서 제가 잠깐 좀 언급해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 교육 분야가 코딩이라고 하는 분야란 말이에요. 혹시 코딩은
혹시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면 설마 이게 코딩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코딩 이거 아니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코딩 이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 코딩은 논리성, 창의성을 얘기하는 한번 반대로 물어볼게요. 논리성,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는 안 했나 이제까지? 우리 때도 했어요. 우리가 했을 때도 뭐 한 20년, 30년 전에도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세워서 지금 와서 뭐 난리도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게 뭐가 바뀐 걸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지금은 그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여주고 조금 애매해지지 않대요?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그게 가시적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뭐? 쓰는 툴이 뭐예요? 그렇죠. 스케치나 아두이노나 이런 걸로 굉장히 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창의성을 발휘해 주느냐는 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것도 계속 우리에게는 질문의 요지죠. 다만 지금 우리의 시장, 교육 시장의 지금 흐름 자체가 보면 이 변화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만 될 것 같고 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우스갯소리 우리 다 벤처 우리는 그래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가까운 벤처들이 좀 많으니까 4차 산업을 얘기를 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4차 산업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앞으로 미래가 밝아요? 아니죠. 다 잘리고 막 500만 개 없어지고 변호사 없어지고 세무사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는 뭐고 뭐지? 다 없어지는데 그죠? 여기서 혹시 남을 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없어지거든요. 참고로 나도 없어지니까 결론은 그러면 계속 우리한테 겁만 줘. 그러니까 뭐예요? 뭐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대체되는 건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체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대체되는 거 많죠. 그렇죠. 생산이나 또는 뭐 컴퓨터로 분석하는 거 이건 다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뭘까요? 창의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무서우니까 조금 더 창의적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럼 우리가 왜 무섭냐면 자 보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좀 친했으면 1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10년 전에는 핸드폰으로 은행 안 가고 막 계좌 만들어가지고 막 대면 없이도 막 계좌 만든대. 그러면 어때요? 그러겠지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러겠지. 아니 한 5년 전에만 얘기해도 그러겠지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 어때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3차 산업을 겪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막 핸드폰 갖고 삐삐 이 친구는 아니고 그러지 삐삐 그죠? 막 시티폰 막 이런 거 막 우리 들고 다니다가 막 그 변화의 세대를 우리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요. 진짜 바뀌거든요. 이게 차라리 우리가 뭐 증기기관, 뭐 전기 발명 이렇게 우리가 안 겪어본 건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건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그 4차 산업의 변화가 우리는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창의성인데 그 창의성의 더 베이스가 되는 건 뭐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사용자에게 찾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이러냐면 우리는 그런 창의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저희 강연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용자 조사나 사용성에 크게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리 벤처들이 막 할 수 없는 고급 자료나 보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용자들부터 사용성 테스트 해보고 레포트를 만들어가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것, VOC를 들어보고 그걸 조금 더 개선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 벤처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조사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이상 오늘 대충 강의를 혹시 또 다른 질문도 있으면 좀 받아줄 수 있는데. 하나만. 네. 아까 계속 멀티사이트에 좀 집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해주신 강의가 UX라든지 아까 뭐 아이디어 수련 과정 이렇게 보여주신 약간 디자인 띵킹의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디자인 띵킹의 좀 핵심 처음 시작이 약간 유저의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저의 페르소나가 예를 들어서 뭐 밀레니얼 세대, 뭐 고학력, 그다음에 뭐 주요 전문직, 직장인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그 넘버로 그거를 어떻게 사이즈를 측정을 할까? 사실 되게 정성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숫자로 변환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컨설팅에 계셨으니까
그런 약간 통상적인 쓰는 숫자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의 기준이 뭔지, 그 다음에 밀레니얼에서 고학력 또 기준이 뭔지, 그거에 대한 약간 통상적인 룰 같은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는 지금 없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수치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40대, 60대가 이렇게 분석해놓은 자료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로 제가 이제 너무 리서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료 갖다 쓰는 건 하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뭐 나중에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메일 보시면 제가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혹시 참고가 되시면 아무래도 60대까지 있는 거 같고 그 자료가 그런 자료들 있으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 패턴을 하는지 이런 게 좀 나와 있고. 좀 약간 일반적으로 질문드리면 네. 그런 정성적인 기준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시키나 약간 그런 질문. 예를 들어서 지금 말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이거 정말 객관적이야라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과연 마켓에 몇 명이 있는지, 우리 거기서 몇 명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가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물론 투자자들도 궁금하지만. 이건 어떠세요? 프로세스 시작하셨어요? 백신 서비스 시작하셨나요? 지금 베타 중이에요. 베타 중이죠. 네. 베타 테스트다 베타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분석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페르소나에서 분석을 하고 이거 아니 일단 로그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예. 이탈률이라든지 다른 것도 쓰는 걸로 보긴 하는데 이탈률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먹는지 체류 시간, 하루 몇 번 들어오는지,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는지, 일주일에 하루에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린 그런 마켓 사이즈에 관련돼서는 네. 저희가 그런 저희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마이크로한 데이터는 알고 있지만 과연 크게 봤을 때 이 사람들 몇 명 있느냐, 약간 우리가 지금 캐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몇 명이 남아 있느냐, 요거야 알고 싶은 그런 디테일한 자료까지는 일단 저희가 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도 얘기하셨던 자료들 대부분 이제 돈을 좀 많이 주고 사오는 자료들이어서 제가 한국 리서치랑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자료들 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메일 좀 주시면 제가 좀 한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면 크게 기대하시고 또 다른 질문들 좀 있으세요? 공론에 대한 걸 좀 물어보는 네. 그런 거를 수행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구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시면 그런 뭐가 방법을 있는가 자료를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이 시장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를 네. 추산하는 방법을 좀 여쭤본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 뭐 100만인지 200만인지 어떻게 추산하느냐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한번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은 안 나고요. 그냥 다만 무슨 공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방법이 있다고 쳐도 이 방법이 얼마나 객관적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나요? 내가 이거 어떻게 오케이 우리가 50만이에요. 그러면 그냥 5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찾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50만을 만들었던 공식은요 이렇게요라고 그게 필요하죠. 아니, 사실 로직보다는 실제 얼마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 그걸 그러면 게스티메이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데 그냥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숫자가 진짜 있는지 그 데이터 있는 정보마다 없으면 얼마나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뭔가 모듈이 필요하든 공식 필요하든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 이제 지금 정확한 타겟팅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자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주시면 자료 보내드려보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자꾸 제가 뭘 만드냐면 이렇게 공식을 만들거든요. 공식.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AI의 핵심은 알고리즘이잖아요. 저희도 계속 알고리즘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관성이라는 건 시나리오 A와 B 갖고 있는 차이, 그 갭의 차이 퍼센테이지를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질문들이 좀 너무 어려운가요? 자, 또 다른 질문들 뭐 아까 방법론 얘기하는 게 하나만 더 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앞으로 하시니까 자, 프로젝트 하실 때 방법론과 관리론, 절차론 저는 그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방법론과 관리론과 절차론 뭐가 틀리냐? 방법론은요, 실제로 제가 자, 저희 여기 서울대학교죠. 저희 집이 학동역인데 학동역까지 갈 때 뭘 타고 가요?
지하철. 그렇죠. 지하철, 버스, 자전거.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답인가요? 답은 아니죠. 방법론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방법론을 꺼내서 얘기를 하면 그게 답은 아니다. 저는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성 테스트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방법이 잘, 내가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패스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잖아요. 그걸 잘 관리해서 그 방법이 잘 수행되도록 하는 관리론과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이 처지지 않게끔 하는 절차론만 잘 먹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훌륭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자유로운 피드백도 하고 좋은 답도 좀 드렸으면 하는데 뭐 너무 질문 수준이 높아가지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같은 거 같이 외국 IT 관련해서 네. 조사 리서치 참고할 사이트. 우리나라 이제 국내나 이제 외국 다 포함해서. IDG 같이 네. 사이트들이 IDG에서 좀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IDG 어떤? 네, 저도 IDG. 또, 네. 나중에 이제 그 3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수치라던가 이제 인사이트가 얻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장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건 약간 그 좀 뭐지 설명이 지금 약간 벌레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걸 자체가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따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선택과 제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 조사의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다 할 수 없으니 벤처들이 가장 가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한테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반영을 해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버전 관리하는 겁니다. 버전을 통해서 지금 버전에 우리가 가야 될 역할을 딱 정해놓고 그 버전마다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벤처들이 지금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계속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오늘 또 자유로운 피드백 하면서 저도 이런 좋은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 안에 제 메일 있으니까 메일 보내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뭐지 주측에서 이제 메일을 드려도 되겠죠? 네, 그럼요. 네, 제가 들으신 분들께는 메일이랑 그 대표님 그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어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왜 이게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오늘 강연이 고생을 보는 대표님께 박수 한번.